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 유튜브 보는 시간이 몇 분 정도 되나요? 아마 저도 그렇고 대부분은 몇 분이 아니라 1시간 이상 보실 것 같아요.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을 전부 보려면 우리가 평생 유튜브만 봐도 못 본다고 하잖아요. 그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 오늘은 귀농을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귀농을 이미 해서 농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참조하면은 괜찮을 만한 채널을 3군데 소개할까 합니다. 실은 저도 지금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유튜브 뭐 확인하다 보면은 이제 쓸데없는 거 계속 보게 돼요. 그래서 실은 오늘 영상도 그렇고 귀농에 대해서 이런 얘기 좀 해야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영상들이 몇 개 있는데 그걸 찍어야지 하면서도 다른 거 보다 보면은 이제 시간 막 흘러가고 귀찮아지고 이러다가 이제 막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루다 지금 오늘 이렇게 앉아서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 SNS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데 적극 동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런저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저는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을 해달라는 얘기를 가급적 안 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채널 3군데는 구독, 좋아요, 알림 해놓으셔도 꽤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널은 현해남 교수님의 흙과 비료 이야기라는 채널이에요. 현해남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 교수님이라고 하세요. 근데 기존에도 농민신문 같은데 흙과 비료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한 만화를 연재하셨었어요. 저는 신문은 못 보고 그 연재한 만화를 단행본으로 엮은 책을 본 적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운영하시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지을 적에 꼭 알아야 되는 게 흙과 또 비료잖아요. 그 흙과 비료에 대해서 되게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농사를 짓다 보면은 특히 초보 농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변에 여쭙기도 하고 또 이제 농약사 같은 데 가서 뭐 이맘때 무슨 약 쳐야 돼요? 그래서 주는 대로 받아오거나 또 그 약만 받아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농약사에서는 그쪽에서도 이제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 같은 걸 끼워서 파시잖아요. 그러면 약값보다 이제 영양제 값이 더 비싸게 나가는 경우가 허다한데 잘 모르니까 일단은 추천해주는 대로 갖다 많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현해남 교수님의 흙과 비료 이야기 채널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흙과 비료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손쉽게 설명해 주시고 특히나 우리가 비료라고 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영양제라고 하는 것들을 굳이 비싼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많이 소개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조그마한 500ml 생수병 정도에 들어있는 뭐 칼슘제나 뭐 이런 뭐 영양제, 뭐 착색, 색깔 잘 나게 하는 뭐 비료 이런 거 사게 되면은 보통 몇만 원 훌쩍 넘어가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은 거기에는 상당 부분이 그냥 다 물이고 실제 성분은 얼마 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단비라고 그래서 각각의 비료, 그러니까 칼슘이라든지 뭐 가리라든지 각각의 비료를 사면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직접 구입해서 만들어 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도 해주시고 현해남 교수님의 흙과 비료 이야기 채널을 보다 보면은 농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고요. 또 그런 걸 통해서 생산성 향상은 물론이고 비용 절감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채널은 제가 꼭 추천해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윤선 박사의 현장TV라는 채널이 있어요. 이 채널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소농 교육을 들었었거든요. 강소농 교육에 이 윤선 박사님이 강의를 오셔서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은 농업 마케팅 강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세요. 윤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이제 다니시면서 농업인 대상으로 마케팅 강의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이제 다양한 뭐 농가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성공 사례도 보셨을 거고 컨설팅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을 준비하다가 보면은 저도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귀농 전까지는 서울 수도권에서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귀농하면은 뭘 할 수 있을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우리가 귀농하면은 농사를 지어야겠지?
농사는 어떤 농사가 있을까? 근데 우리가 농사라고 딱 생각하면은 논농사, 밭농사, 과수 저는 딱 요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뭐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윤선 박사 현장 TV에 가보시면은 농사에도 진짜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도시에서만 살던 저 같은 사람들이 농사에 대해서 가졌던 막연함, 내가 내려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함을 해소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윤선 박사 현장 TV 채널을 가보시면은 특히 6차 산업에 특화돼서 조금 성공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 외에도 제가 올해 이제 강소농 강의 듣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6차 산업 하게 되면은 체험 농장이 되잖아요. 체험 농장을 하게 되면은 이 시골 공간 디자인을 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 왜냐하면 요즘은 다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사진을 찍었을 때 잘 나오게끔 공간을 예쁘게 디자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간을 잘 디자인한 사례들도 있고 그 외에 우리가 평소에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작물들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귀농을 준비하시는 분이거나 이미 귀농해서 농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두 채널은 아무래도 이제 농업 관련 교수님들이 운영하시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 정보에 있어서 조금 더 믿을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채널은 2호라는 채널인데요. 이 2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농사하고는 좀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여기는 한국의 성공한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창업에 관련된 채널인데 제가 이 채널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스타트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농사도 하나의 창업이고 여기서 이제 성공하신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는 얻을 수 있는 영감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보다 보면은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저는. 2호 사이트에 보면은 성공한 스타트업 중에 우리가 요즘 잘 아는 뭐 당근마켓이라든지 아이디어스,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스타트업이잖아요. 성공한 스타트업이 되는데 그런 거 말고도 많은 사례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 잘 될 걸 알고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이제 그 성공한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형식인데 듣다 보면은 어떤 분은 뭐 고졸 출신이라 안 된다. 어떤 분은 뭐 대학 중졸 출신이라 안 된다. 어떤 분은 그 사업 아이디어를 갖고 투자자한테 갔더니 이런 사업은 뭐 잘 안 될 거다. 막 그런 이제 혹한 평가를 받고 온 경우도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다 그분들이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농을 할 때도 보면은 이제 많은 뭐 우려와 걱정 속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확실하다면은 결국은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에 성공한 스타트업 사례들을 보다 보면 이제 제가 발견한 공통점 중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고객의 불편함을 사업화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책 중에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에 보면은 부자가 되기 위한 몇 가지 이제 조건들을 거기 제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욕구의 계명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은 소비자들이 불편해하는 것,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사업화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2호에 나온 성공 사례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육아맘이, 그러니까 맞벌이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 육아맘이 이제 아기를 키우면 예전에는 포대기를 썼었지만 요즘은 포대기를 안 쓰고 거의 아기띠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분이 약간 목 디스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기띠를 하면은 막 몸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하면 괜찮겠는데, 한 거를 제품화해서, 그거를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그게 이제 반응이 조금 있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아마존까지 진출해서, 이제 기업을 일군 사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그러니까, 본인이 불편했던 거를 제품화 한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딘가 불편한 부분, 소비자가 불편해하는 부분, 필요로 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사업화하면은, 그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농사나 농업에도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내려와서 고추 농사랑 사과 농사, 흔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근데 이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나도 이런 거는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 좀 불편하다. 어떤 판매하는 방식이나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소비자 입장에서도 요즘 소비자들은 그냥 농산물을 사 먹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신선하고 이왕이면은 좀 몸에도 좋은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셨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이 그런
그런 농산물을 구매할 적에 뭐 생협이나 이런 데를 유기농 매장을 갈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공략해서 내가 새로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뭐 농산물 유통을 하던 아니면 뭐 농산물로 뭘 하든지 간에 제가 지금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촌에 내려와 살다 보면은 그런 게 보여요, 주변에. 그럼 그런 거를 충분히 사업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이호 사이트에 나온 다양한 창업 사례들을 보다 보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영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굳이 영감이 아니더라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기업을 일구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자신감이나, 용기를 얻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2호 사이트는 뭐 꼭 굳이 귀농 농사가 아니어도 내가 그냥 도시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트 보다 보면은 재미도 있고 하여튼 얻는 게 많이 있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또 그 2호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 운영자 얘기였어요. 그 운영자분이 본인이 어떻게 그 사이트를 운영하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그분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는 빌 게이츠 같은 그런 영향력 있는 기업가가 되겠다. 그래서 창업을 몇 개 하셨대요. 창업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잘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생각하시기를 그러면은 실제 많은 창업가들이 있는 실리콘밸리에 가서 스타트업에 대해서 내가 좀 보고 와야겠다.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으로 가셨다고 그래요. 미국에 가셨는데 미국에 가서 뭐 무작정 가서 내가 뭘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했던 방법이 그 한인 커뮤니티 사이트에다가 짧은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동영상에 나는 뭐 이러이러한데 내가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관심이 있어서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이나 그곳에 관계되신 분들을 찾아뵙고 뭐 인터뷰하고 싶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자기소개하는 영상을 올리셨나 봐요. 그렇게 해서 실리콘밸리에 근무하고 계신 한국인 분들을 섭외해서 영상을 찍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물론 그것도 처음부터 순순히 연락이 왔던 건 아니래요. 처음에는 연락이 안 와서 또 한국에 있는 언론사들 몇 군데를 컨택해서 내가 지금 미국에서 이런 거를 찍으려고 한다 해서 뭐 일종의 제휴 같은 걸 맺고 다시 이제 그런 소개를 올려서 몇몇 분들이 이제 컨택이 돼서 찍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 영상에 보면은 미국 실리콘밸리, 그러니까 구글에서 근무하시는 분, 뭐 어디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미국 회사에 근무하시는 한국 분들을 인터뷰한 그 영상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시작으로 해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성공하신 분들을 이제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게 되신 건데 지금은 이 채널이 꽤 이제 특수성도 있고 커져서 본인 채널 자체가 이제 스타트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채널이면서 스타트업이 된 셈인데 제가 이분을 보면서 되게 영감을 얻었던 게 이분은 자기가 없던 길을 찾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찾아가서 자기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서 그 인터뷰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지고 찍고 저는 그분의 그런 어떤 적극성이라고 해야 될까?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찾아 나서는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고 거기서 많은 영감을 얻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대부분은 별로 그렇게 창의적이지도 못하고 적극적이지도 못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이미 나 있는 길로 가잖아요. 근데 귀농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 청년농 육성한다고 해서 뭐 청년농부학교, 뭐 스마트팜 청년 보육사업, 뭐 청년 인턴제인가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이미 주어져 있는 교육이나 어떤 지원 사업이나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그 길로만 내가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귀농에도 많은 길이 있을 수 있죠. 그거는 2호의 운영자가 했던 방식으로 세상에는 없는 방법으로도 내가 접근을 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주어진 길이 아니어도 내가 진짜 귀농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뭐 스마트팜을 하든 뭘 하든 뭔가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기존에 주어진 어떤 교육이나 지원 사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여기저기 알아봐서 뭔가 좀 새로운 길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이유에서 저는 이 2호 채널도 귀농하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농업과 관련해서 추천 채널 3곳을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유튜브에는 무수히 많은 채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미처 모르지만 또 다른 좋은 채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3 채널은 구독하셔도 좋고 뭐 구독까지는 아니어도 꼭 한 번쯤은 가서 보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도 어떤 분들께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